한꺼번에 다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안방, 내일은 부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틈틈이 정리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때맞춰 이사를 하게 된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저도 얼마 전에 또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공간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저도 이제 할 때 됐잖아요. 서랍과 싱크대를 정리하다 보니 내가 모르고 있던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참 늘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안 쓰는 물건을 버리고 중고 사이트에 팔기도 하니까 제가 쓰는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또 물건이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뭐 바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사기보단 찾아서 쓸 수 있게 돼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안 쓰는 물건들은 사실은 우리의 젊은 날의 에너지들이잖아요. 참 후회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렇게 쓸데없는 물건들에 내 젊은 시절에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었구나. 다음부턴 꼭 필요한 물건들만 사야 되겠다. 둘째, 시간 정리입니다. 40 플러스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시간을 어떤 가치에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노년이 결정되니까요. 이를 위해서 앞서 했던 것처럼 계속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결정 못한 일로 나누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 역시 곤도마리에 씨가 제안한 그 일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이 쿵닥쿵닥 뛰느냐가 바로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게 느껴지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20살에는 20의 속도로 가고 60이 되면 60의 속도로 인생이 간다. 그만큼 내가 나이 들에 따라서 인생이 빠르게 슉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젊을 땐 당연히 시간이 많고 이런 방향도 해보고 이것저것 시도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을 축적하고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는 시간을 아꼈으며 정해진 일만 하는 것보단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랑 있을 때 행복해지나 이런 걸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님께서 부록이라 말한 40세가 되면 이런 방황을 끝내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휴, 갑자기 어른으로 대접받는 거죠. 이때가 되면 직장도 가정생활도 인간관계도 뭔가 새로 시작하기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인생은 한 번뿐이죠. 그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는 늦었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지금 와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체념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시간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모아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데 투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취미 무엇이든 바로 시작하세요. 근데 그 전에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셋째, 인맥입니다. 현재 인맥을 정리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관리하자라는 것이 주된 메시지인데요. 우선 정리를 위해 계속 만나고 싶은 관계,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 이도저도 아니고 아리까리한 관계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애매한 이렇게 정리를 한 자리에 좀 더 소중한 관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를 위해서 정리 전문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는 전화번호, 어딘가에 굴러다니는 명함 같은 거는 과감히 버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충고합니다. 건스번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이제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있을 때 행복한지. 이때 건스번니가 알려드리는 꿀팁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시점을 계기로 나의 관계도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종이를 준비하세요. 뭐 어떤 종이든 뭐 이런 종이든 다 괜찮습니다. 거기에 둥그렇게 원을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그 원을 중심으로 동심원 3개를 크게 그립니다. 단 그 사이에 간격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뭐 건스번니도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의 자아.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장 가까운 동심원에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를 그려봅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족, 진짜 친한 베프들이 여기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자, 저의 기준을 뭐 살짝 말씀드리자면 제 장례식에 와서 진짜 슬퍼하며 펑펑 울어줄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랑 베프들이 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몇 개의 전자들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동심원에 조금 덜 가깝지만 친밀한 관계를 그려봅니다. 절친은 아니지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친구들, 친척들, 뭐 지인들 정도 되겠네요. 제가 죽으면 안타까워하며 조금이라도 그리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원에는 비즈니스나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죽으면 약간 놀랄 사람들이겠죠? 다들 그려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정리해보면 나의 현 인맥 상태가 한눈에 좀 파악됩니다. 그리고 핵을 돌고 있는 전자들이 너무 적어서 허전하다면 이 순간부터 좋은 전자들을 한두 개씩 늘려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의의이기도 합니다. 나를 둘러싼 전자들의 숫자를 늘려가 보자. 이제 이건 뭐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내용인데요. 이때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고요. 중심이고요. 각 전자들이 일정 값의 에너지를 가지고 동심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핵을 중심으로. 이때 이 서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이 중심 핵과 전자들 사이에는 일정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를 밀어내야 됩니다. 바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거죠. 음극과 마이너스로. 즉 그래야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에너지로 서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만큼 또 그가 주는 만큼 나도 줘야 됩니다. 그거는 뭐 자연의 이치죠. 자, 노년의 행복의 지표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아주 유명한 노년학자가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죠? 자, 그 전에 동심원을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넷째네요. 넷째, 돈 정리.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 11페이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낭비는 비싼 것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말 뼈 때리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불필요한 것을 많이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 습관과 저축하는 습관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2부에 차곡차곡 부자가 되는 정리법을 보면
합리적인 소비 습관 만들기, 새어나가는 돈 막아주는 정리법,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집안 정리법, 시간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일, 정리법 순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 부자가 되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건수부 언니는 중년의 재테크의 중요성과 정리법의 큰 골자, 팁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40 넘어서 재물 정리는 어찌 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테크를 관심을 갖고 하게 되는 거죠. 완전 자연인으로 살더라도 완전히 자급자족하며 살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선 크던 작던 앞으로 살 집이 필요하고 죽지 않은 한 먹어야 하니까 식비가 필요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니 병원비도 필요하고 품위 유지할 만큼의 돈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전에 제가 그 분식점에서 김밥을 먹고 있는데 그 주인 부부께서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마침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TV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돈이 있어야지 자연인도 하지. 돈 없으면 저 못해. 집도 사야 되고 저기 돈 하나도 안 벌고 저기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니 아저씨께서 맞다면서 크게 대꾸를 하셨는데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는 괜찮지만 40부터는 길어야 50에서 50회까지 이제 생산성의 피크를 치고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생산성 떨어질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첫째 주거의 안정성, 둘째 각종 보험, 셋째 매달 최저 생활비, 넷째 비상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가입하고 저축을 하고 기본적인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마련하고 전세든지 자가든지 아니면 산속에 집을 짓든지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마련한 후에 다음으로 할 것이 최저 생활비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가 아니라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현재 내 소비 습관을 꼭 살펴보고 꼭 필요한 소비, 불필요한 소비, 애매한 소비로 나누고 불필요한 소비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죠? 노년의 재테크, 중년의 재테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고 그 범위도 넓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이것만 따로 떼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너무 길었는데 오늘도 13분 플러스 좀 전에 10분 제가 따로 찍었거든요. 거의 너무 길었어요. 오늘도 이 시간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정리해 볼까요? 저도 오늘 노는 날이라서 한번 동심원을 그리고 제 인맥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밖에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저는 좋습니다. 저는 비를 좋아하니까요. 빠이빠이.